영어로 사용하는 워킹홀리데이 국가들을 비교 분석해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워킹홀리데이를 떠나기로 결정했다면 반드시 하게 되는 고민, 워킹홀리데이는 어떤 나라로 가야 하지에 대해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현재 24개 나라 워킹홀리데이를 체결하고 있어요. 하지만 각 나라별로 모집 인원, 지원 방식, 그리고 지원 서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중에 오늘은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워킹홀리데이 5국가를 간단하게 비교 분석해보고 각 나라별 상세사항들은 차후에 따로 영상을 제작하도록 할게요. 현재 한국과 워킹홀리데이를 체결한 영어를 사용하는 영어권 워킹홀리데이 국가는 총 5개 나라가 있어요.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캐나다. 하지만 생각외로 많은 분들이 워킹홀리데이는 호주만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소 생소할 수 있지만 영국과 아일랜드 같은 나라도 한국과 워킹홀리데이를 체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이 영상을 보시고 다양한 국가를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전에 워킹홀리데이 전문 유학 쪽에서 일을 했지만 현재는 중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약 2년에서 2년 반간의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 워킹홀리데이도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제가 확인하면서 영상을 제작을 하겠지만 혹시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에 틀린 사항이 있다면 다른 분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댓글 부탁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각 나라별 워킹홀리데이 특징을 알아볼 건데, 먼저 비자 신청 기간, 모집 인원, 그리고 지원 방식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 호주를 먼저 보면, 호주는 인원 제한 없이 365일 워킹홀리데이 지원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예요. 인터넷 지원 후 신청 허가만 받으면 바로 출국이 가능할 정도로 제약이 거의 없어서 워킹홀리데이 가는 인원의 80% 이상이 호주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다음으로 영국을 보면, 영국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워킹홀리데이가 없어요. 하지만 워킹홀리데이와 동일하게 공부와 일을 할 수 있는 YMS를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은 YMS를 통칭해서 워킹홀리데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영국은 보통 1월 초에 모집 인원과 지원 방식에 대한 공지를 하고 1월 중순부터 워킹홀리데이 지원이 가능해요. 모집 인원은 1000명으로 1월에 1000명을 모집을 하고 6월과 7월에는 1000명에서 미달된 인원을 추가 모집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접수 방법은 이전에는 우편 접수였는데 이번 연도부터 인터넷 접수로 바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1월에 공지가 나오면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다음으로 아일랜드를 살펴보면, 아일랜드 총 모집 인원은 600명이에요. 상반기 300명, 하반기 300명. 상반기는 4월에서 5월, 하반기는 9월에서 10월, 이렇게 두 번 나눠서 인원을 모집을 해요. 지원은 인터넷 지원 후 랜덤 추천 방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봐야 될 점은, 아일랜드는 워킹홀리데이 뽑는 인원이 매우 적어요. 한 번 뽑는데 300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를 준비를 하고 있다면 차선책으로 다른 나라들도 같이 고려해봐야 돼요. 다음으로 캐나다를 살펴보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모집 인원은 총 4,000명이고 보통 매년 12월 다음 연도 워킹홀리데이 인원을 뽑기 시작해요. 2020년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역시 12월 9일부터 모집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년인 2020년도나 2021년도에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바로 신청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도 최대한 빨리 누구나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도록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지원 방법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할 점은, 다른 나라 워킹홀리데이는 지원을 하면은 당일에 합격 여부를 알 수 있거나 혹은 한 달 안에 합격 여부를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는 4,000명 인원을 한 번에 모집하지 않아요. 조금씩 모집하기 때문에 언제 내가 합격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길게는 내년 9월이나 10월까지 기다려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반드시 참고를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뉴질랜드를 보면,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는 딱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보통 5월 모집을 하고 있어요. 모집 인원은 3,000명이고 지원 방식은 인터넷 지원 후 선착순 방식이에요. 여기서 특이한 점은 다른 나라들은 랜덤 방식인데 뉴질랜드만 선착순 방식이에요.
선착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학교 수강 신청하던 마음가짐으로 빠르게 신청을 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나라가 뉴질랜드고, 어떻게 보면 호주를 제외하고 비자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다음으로 국가별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모든 영어권 워킹홀리데이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지원 조건이 하나 있어요. 바로 만 30세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인데, 만 30세 이하를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면 만 30세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2020년도에는 89년생 생일이 지나기 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각 나라별 지원 조건을 보면 호주와 뉴질랜드는 동일해요. 첫 번째 조건은 만 30세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에요. 신체 검사는 키와 몸무게를 재고 소변 검사와 흉부 엑스레이를 찍는 등 가장 간단한 검사들이에요. 그리고 폐렴 결핵 등이 아니라면 문제없이 비자를 받을 수 있어요. 다음으로 영국을 보면 만 30세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신체 검사를 받아야 된다는 점은 같지만 다른 나라와 다른 점은 영어 공인 점수가 필요하다는 점이에요. 인정해주는 영어 공인 시험은 토익, 토플, IELTS, 탭스 등 다양한데 영어 점수가 없어서 지원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1월 전까지는 반드시 영어 점수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또 영국은 자기소개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보다는 까다롭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범죄 경력 증명 서류인데, 만약 과거에 범죄 경력이 있었다면 범죄 경력 서류에 기록이 남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아일랜드 지원 조건을 보면, 아일랜드 지원 조건 역시 만 30세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고, 영국과 똑같이 범죄 경력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 지원할 당시 반드시 한국에서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호주라든지 다른 나라에 계실 경우 반드시 한국으로 돌아오셔서 지원을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지원 조건을 보면, 캐나다 워킹홀리데이 역시 만 30세 이하만 지원이 가능하고, 범죄 경력 서류, 신체 검사 모두 제출을 해야 돼요. 캐나다 범죄 경력 서류의 경우 약간 특이한 점이 있는데, 만약 한국 외에 다른 나라에 6개월 이상 체류했던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그 나라의 범죄 경력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다음으로 각 나라별 비자 연장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 비자 연장이 가능한 국가는 두 나라밖에 없어요. 호주와 뉴질랜드. 일단 호주부터 보면, 호주는 기본적으로 1년짜리 비자가 나오고 1년씩 2번 연장이 가능해요. 그래서 총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그리고 뉴질랜드를 보면, 뉴질랜드도 비자 연장이 가능하긴 한데 비자 연장이 3개월밖에 안 돼요. 그래서 총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1년 3개월. 그래서 대부분 뉴질랜드는 비자 연장을 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국은 비자 연장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비자가 2년짜리가 나오기 때문에 최대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이에요. 그래서 장기간 체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시급에 대해 알아볼게요. 일단 호주부터 알아보면, 호주는 세계에서 가장 시급이 높은 국가로 알려져 있어요. 호주 시급은 호주 달러로 18.93불로 높은 편이에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나이에 따라서 시급이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 25세 이상은 8.21파운드, 그리고 21세부터 24세까지는 7.70파운드로 세계적으로 물가가 가장 비싼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시급은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일랜드를 보면, 아일랜드의 시급은 9.80유로로 물가 대비 나쁘지 않은 편이고, 캐나다는 시급이 주마다 다르게 측정이 되는데 보통 14불부터 15불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팁 문화가 발달한 나라인 만큼 시급보다 팁을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뉴질랜드의 시급은 17.70 뉴질랜드 달러로 생활비 대비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영어권 워킹홀리데이 국가들을 살펴봤는데,
일단 우리가 여기 생각을 해야 될 점은 당연히 내가 가고 싶은 나라들을 가면 좋겠지만 출국 시기나 목적, 예산에 따라서 나에게 맞는 국가를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봤던 각 나라별 특징들을 바탕으로 내가 갈 수 있는 나라를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만약 오늘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